명태균 통합 파일 공개와 함께 이제 국정 운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깨지면서 여권에서 쇄신론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상임고문단, 원로, 영남 의원들조차 나서서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임기 반환점 10일이죠. 맞물린 인위적 인적 쇄신, 국면 전환용 대책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 그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대 지지율 폭락에 올 것이 왔다. 인적 쇄신 또 부처의 개각 가능성 열어두고 윤 대통령 결심만 남은 상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당장 대책을 못 꺼내는 건 이제 효과와 시기를 두고 당정 간의 좀 생각이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당 지도부는 이제 즉각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특히 11월에는 외교 일정이 많고 이 대표 선거 전까지 야당이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해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 또 에이펙 정상회의 이 대표 1심 선고가 마무리된 직후에 사과나 유감 표명 등 대국민 설명기회를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거의 이제 한 달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야당은 이제 14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표결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면 그로 인해서 또 민주당 안팎의 여러 반응들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어떤 반사이기랄까요? 그래서 상황이 좀 변화하길, 여론이 좀 변화하길 기다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지금 여론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할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에이펙 정상회담, 뭐 미국 대선 다 이제 외적 변수들이나 외부 일정들을 거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 여당 이 스스로 어쨌든 변화하고 쇄신하고 바뀔 의지가 있느냐, 그걸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 요행을 바라는 거고 그런 요행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하고 개각을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그런 이 쇄신의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무슨 인적 쇄신 개각 이런 걸로 국면 전환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동훈 대표도 경위 설명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아무것도 안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국정 쇄신의 첫 걸음은 결국 지금 문제의 핵심이었던 그동안에 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된 지금 특검 이걸 수용하는 것이다. 특검이 아닌 다른 어떤 조치,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특별감찰관 이거 다 이제 소용없는 게 돼버렸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넘어서서 이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 이 의혹이 공론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다 엉터리예요. 지난번에 명태균 씨 논란이 나왔을 때 뭐 경선 때 마지막에 만나고 안 만났다. 그런데 취임 전날 만난 게 나왔더니 또 취임식 이후에는 안 만났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하고 제3자 통화에 녹취가 또 공개됐는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통화한 걸로. 그 통화한 것이 만약에 또 다른 육성으로 확인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엉터리 해명을 할 시간에 제대로 이 국민들 앞에 사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바꿀 건 바꾸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데 정진석 비서실장 지난번에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그러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갈 때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한 자릿수 가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거예요. 그걸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시기를 저울질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시기를 저울질할 때를 여러 번 놓쳤는데 예. 그 원인은 이제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여타 수석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을 해서 대통령의 스타일 또는 그 자세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못 해왔어요. 대통령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인사감을 쓰고 그러면 다들 쫄아가지고 한마디 못하는 과정이 2년 반 동안 계속된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99% 얘기하고 인상함을 쓰면 뭐 있으나 마나한 이런 대통령 비서실인데 결국은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경륜이 뛰어나고 의회주의자인데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더니 이 분위기에 그 본인 스스로 녹아들었는지 그 국회에서 그 엄중한 자리에서 정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굉장히 뭐 느물느물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좋은 정치인도 비서실장을 하더니 좀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한 자세를 계속 보이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주변에는 아직도 코인파리 유튜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입니다. 오로지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묶어놓고 이 코인파리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고연령대의 그 지지자들 이분들이 아직도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쪽 사람들의 그 시각이 뭐냐면 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을 대표로 하고 있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인데 내가 국정을 조금 실패 또는 실수 뭐 우리 집사람 조금 실수하던 이게 무슨 그 큰 그 대가냐 이재명을 봐라. 그래서 11월 15일까지도 계속 이재명 그 프레임을 갖고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뭐 보수 평론가인데도 그동안에 계속 범죄자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민주당 대표를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안 되는 문제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보니까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이런 글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데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런 스피드나 속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원칙 가치에 따르면 고통 수반되더라도 네. 강행이 맞지만 네. 그러나 주식시장 어려움을 감안해야 된다. 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뭐 금투세 폐지가 뭐 여기서 뭐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장애 집회라든지 뭐 이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장애 집회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시간표대로 지금 수행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부 여당의 행태가 좀 아쉬운 점은 야당은 야당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자 11월 15일 이것만 지금 바라보면서 모든 정치 공세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이제는 국민들께는 철진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만 더 크게 저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도 뭐 정진석 실장이 이야기했던 뭐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 뭐 이 발언이 나왔지만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그걸 대통령실이 확인해줄 저는 권한도 없고 확인해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은 대통령실이 자꾸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법적인 게 중요하다면 나중에 그건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할 일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국민 대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거고 이런 인식의 차이가 대통령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도 정말 너무 큰 것 같고요.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외교 일정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단 당장 불거진 대통령의 육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오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시정연설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거였잖아요. 사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도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준석 대변인. 네네. 언제가 적깁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가장 늦었을 때가 그래도 제일 낫다 생각하고요. 아까 어떤 그 댓글 그분은 이제 늦었다 이미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마음을 돌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통령께서 그러면 다시 지지할 용의가 저는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서 이제 다 말씀하신 것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에 이제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고 명태균 같은 그 브로커와 어쨌건 그 대선 그 이후에 취임 직전에도 어떤 그런 그 통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께서 국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활동 중단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그 혐의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국민들께서 마음 돌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논쟁이 처진한 논쟁이라고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이것은 그 진실과 법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보는 기준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이냐, 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건 재판으로 결과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민심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윤들이 문제다, 윤 정권 몰락을 만들었다, 이제 대통령 스스로 결재 해제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친윤들도 서서히 입장 돌아서고 있는데 대통령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자, 당분간 대통령 전혀 변화 없을 것이다의 한 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뭡니까? 이런 의견. 용산이 너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한 게 문제였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당장 입장 표명하고 미국 대선 외교 일정 다 좋고 이재명 1심 판결도 좋은데 그 뒤에 할 말 있으면 또 하면 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금 신속히 용산의 고강도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